네, 화요일의 모닝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참 어렵게 보냈는데요. 네네. 이 어제 월요일장에서 말이죠. 긴 양봉이 나왔어요. 네. 외국인은 일단은 뭐 매도의 추세는 계속 유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팀장님? 네. 네. 일단 지난주가 워낙 엉망이었어가지고 더 빠지면은 음봉으로 뭐 콤보를 만들 뻔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시가 출발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고 네. 거기에서 만약에 밑으로 벗어났으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건데 밑으로 벗어나지 않고 바로 회복됐어. 양봉 처리가 예. 길게 됐습니다. 어제 시가 대비해서 양봉 길이 따지면 16피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긴 양봉이 발생이 됐는데 어제 뭐 다시 해외 증시가 한번 또 하락하면서 우려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공격적인 의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물러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유가 때문에 최근 난리인데 어제 또 뭐 55불대까지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이번 주에 변곡점이 발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도 뭐 FRB에서 이번 주 뭐 considerable time 표현을 뺀다 만다 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이달 초에 나왔었던 이 고용 지표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끄러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유가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예. 17%로 올렸고 기존의 10.5%에서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리고 루브라가 지금 60루블 이상으로 올라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루브라 약세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도 타겟책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떨어지는 유가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들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왜 떨어지냐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춰잡았어요. 그리고 CPI 값도 유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 전망을 약하게 보면서 원유의 수요를 작게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유가가 빠지는 거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수급적인 이슈가 상당 부분 가미돼 있습니다. 40달러대로 떨어져도 감산하지 않겠다. 뭐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12월 달 들어서 상품 가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물론 어제 저녁 때 은값도 5%대 빠졌고 금값도 2%대 빠졌고 구리값도 2%대 빠졌고 다시 한번 상품가가 좀 약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12월 들어서 에너지 쪽하고 뭐 그 비철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왔던 상품가 움직임하고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이게 왜 나오냐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만지려고 하면은 쳐다보는 거 딱 두 개였는데 고용 지표하고 인플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용 지표는 목표 수준에 상당 부분 근접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제외하는 거고 기대 인플레 부분이 자극받으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기대 인플레 부분이 자극받지 않으면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여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유가 때문에 굉장히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연 FRB가 매파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금리 선물 가격 틱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 주 FOMC가 상당 부분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 예. 만약에 예상보다 FOMC가 비둘기파적이라고 하면은 달러의 강세가 무뎌지면서 지금 유가의 반등이라든지 뭐 신흥국 쪽에서의 리스크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나오는 것도 보면은 투기적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역발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1P가 맥스입니다. 근데 지금 1P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역발상을 생각해도 좋은 거 아니냐. 어제 나온 양봉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물러서라고 주문하기에는 상당히 늦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물러설 자리가 아닌
진입을 해야 될 시점 이렇게 어제 모습 봤을 때요. 네. 자,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디에 주시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중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환율 원하면 좋은데 네. 우리는 종속 변수죠. 중심 변수는 따로 있어요. 달러가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아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 유로가가 바닥 모르고 빠지면 문제가 될 겁니다. 엔화 약세가 앞으로 계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보게 되면 달러가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유로도 더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환율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아베 재신임을 묻는 중의원 선거가 마무리됐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를 가져올 만큼 일본이 여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 그리스가 시끄럽지만 그리스가 시끄러워서 다시 한번 유럽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리고 FRB가 이번 FOMC에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내줄 거라는 확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중심환율에서 피크아웃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 네. 상당 부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다라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증시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기술적으로 이탈되면서 한번 충격이 있었고, 저점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단을 깨면서 또 한 번 충격이 있었고요. 추세단으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놓여져 있는 지지선 값, 뭐 전저점 가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900P에 대해서 지지선 값을 의미 없이 내줄 만한 시점도 아니라는 판단이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 보조지표 값들, ADR 값도 반등이고 RSI 상대 강도는 과매도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FOMC 이후에 변곡점 발생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고 기대를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팀장님 어떤 종목 굉장히 그럼 유심히 보고 계실까? 아마 그 지난주에서 좀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이 어려우니까 시가 최상단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중이잖아요. 최근에는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뭐 여전히 좋죠.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먹을 구석이 남아있을 거고, 현대차 그룹주들 원달러가 3분기 평균 환율에 비해서 4분기 평균 환율이 월등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럼 뭐부터 나올까요? 시가총액 최상단서부터 관심 갖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시작을 계속하고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화학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유가가 이번 주 FOMC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화학주에 대해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투입 원가가 렉인 걸리는 이슈가 뭐 30일이냐 45일이냐 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투입되는 원가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4분기가 됐든 내년 1분기가 됐든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반영한다면 이번 FOMC 카드에서 화학주도 쳐다볼 수 있는 구간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소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